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피의자가 돼 고향 제천 땅을 밟았습니다. 잠적 21년 만입니다.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충북 소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진화대원 대부분 1년 계약직의 고령으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청주시가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침을 사실상 유지합니다. 다만 구룡공원 일부는 매입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 산불 등 올해 유독 산불이 잇따르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는 법규상 소방당국이 아닌 산림청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장비 보완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진화대원의 대부분은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산불 진화 전용 헬기입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오는 6월까지 민간업체에서 빌려왔습니다. 평시보다도 말로 표현할 점도 바쁘죠. 1년에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이라고 봐야죠. 3월달부터 5월달까지. 1km 거리까지 진화 작업을 벌일 수 있는 고압 진화차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올해 산불 진화차 2대를 구입해서 총 8대를 가지고 산불 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비는 강화됐지만 1,400여 명에 이르는 도내 지자체 소속 산불 진화대원들의 전문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 소속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마다 사람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진 교육과 훈련을 받고 봄과 가을철에 150일 정도 일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소방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숙련도와 기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대원의 운영 기간이 150일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산불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이번 강원도 산불 이후 중앙부처에 특수 산불 진화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1,400여 명의 대원이 충북 산불을 막는 일선에 있는데 정작 산불이 나도 산에 올라갈 수 없는 이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얼마 전 불을 놓아 까맣게 그을린 야산. 산불 전문 진화대원이 힘겹게 비탈을 거슬러 꼼꼼히 살핍니다. 여기는 16번 안골 이상 없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오르내리는 산길은 적어도 10수 킬로미터. 증평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으로 뽑힌 82세 김양기 씨의 하루 일과입니다. 20kg 물통을 메고 현장을 누비는 산불 초기 대응은 청년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이나죠. 해년마다 차이나요. 그전에는 이 산을 뛰어 올라가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뛰어 올라가지는 못하고. 김 씨처럼 충북 각 시군구가 선발한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은 모두 1,400여 명. 이 가운데 40% 가까운 526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지자체 산불 진화대의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 야간의 경우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기도 합니다. 못 돌아가시는 분들 열애하라 그러면 10명 같으면 한 3명, 4명이요. 저희들도 안전사고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을 못 올려보내요. 산이 많은 농산촌 인구가 고령화돼 지원자 연령 자체가 높은 데다 일자리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선발 기준도 나이나 체력보다 생활 형편이 먼저입니다. 체력만 갖고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또 연금 수급 여부. 일부 지역은 지원 자체가 정원 미달이라 그나마도 누굴 골라 뽑을 처지가 아닙니다. 충북도 내 감시원과 진화대 등 산불 일자리 인건비는 한 해 160억 원. 이들의 손을 벗어나는 산불은 언제든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주시 직동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큰 불은 꺼졌지만 한나절 넘게 잔화 정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개 동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고 폐타이어 등이 타면서 발생한 심한 매연으로 인근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되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한 공장에 놓여 있던 기계 과열로 불이 나면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입국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씨 부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5, 6억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B2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난 갑작스런 귀국 소식에 속속 경찰서로 모여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잠적한 지 21년 만에 귀국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씨 부부. 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은 입국장에서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바이오메트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된 신 씨 부부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용증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체포영장의 효력이 있는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참고인 조사는 신 씨 부부의 귀국 전에 대부분 마쳤지만 진술이 어긋날 경우 추가 소환도 염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 부부의 입국 소식을 언론에서 접한 피해자들은 경찰서를 찾아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 부부의 친척과 마주치며 한때 고성이 오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돈독하던 신 씨에게 보증을 섰다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피해자는 물론 근데 여기 있으면서 지가 차후에 어떻게 다 상환 계획서를 짜고 여기서 차라리 파산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를 안 봐요. 가장 많은 금액을 떼인 피해자까지 어쩔 수 없었다는 신 씨의 변명에 기가 막히다는 입장입니다. IMF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 누구는 안 힘들었어요? 얼굴 보기도 싫었는데 들어왔으니까 또 저거 대응할 거예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14명. 이 가운데 피해자 8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 씨 부부가 입국하며 또 다른 피해자의 추가 고소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천시 한수면 청풍호변에 주차된 SUV에서 46살 신모 씨와 20대 남녀 2명이 타담한 번개탄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한 곳에 주차된 차가 의심스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에서 숨진 채 앉아있는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과 사학비리 근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위 해제된 충주 신명학원 박명화 교사가 대법원 판결로 2년 8개월여 만에 복직했습니다. 박 교사의 복직을 도운 충주대책위원회는 신명학원의 법원 판결 이행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중단,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마친 도종환 의원이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큰 경험을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신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하셨는데요.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소회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결정의 주체, 책임의 주체, 집행의 주체에 대한 경험을 한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장관을 맡았는데요. 다들 올림픽은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그 올림픽을 성공시켰거든요. 특히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냄으로 해서 남북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화 공존의 길을 텄다는 것, 민족의 운명을 바르게 바꾸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 블랙리스트 문제가 또 재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들은 사법 처리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중징계 또는 경징계, 징계를 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청주로 이관한다는데 허접한 것만 내려올 거죠?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낮춰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의 작품을 내려보내게 할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님들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이왕이면 조금 급을 높여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자부심을 갖고 일하자, 자신감을 갖고 일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개의 명문고, 나머지 이류고 이런 형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합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저는 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 쓰던 사람을 국회를 보내서 정치적 역할을 해라. 그다음에 나란 일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일 또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펼쳐봐라라고 보내주시고 밀어주신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을 좀 이렇게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쌓은 그런 역량과 네트워크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주 지역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지검은 모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사업 과정에서 금품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청주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의 연관성에 대해 검찰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보존 방향과 관련해 청주시가 민간개발 방침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구룡공원 일부는 매입하기로 했는데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개인에 돌려줘야 할 도시공원은 청주에만 38곳. 이 중 민간이 매입하는 대신 아파트 상업시설로 개발 이익을 주는 민간 특례 사업지로 판단된 공원은 8곳입니다. 사회합의체인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20차례 가까운 논의를 벌여 최대한 녹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6곳은 민간 개발에 합의했지만 매봉과 구룡공원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결정권을 지게 된 청주시장, 결국 반반의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청주시에 매입 요구가 있었던 매봉공원은 기존 계획대로 민간에 맡겨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행자와 협약을 맺고 교통 영향 평가까지 진행 중인 마당에 협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민간 사업자가 없는 구룡공원 역시 민간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중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등 도시수 필요성을 고려해 생태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만 100억 원 안팎을 들여 일부 매입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입할 토지의 규모와 위치는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러나 이번 결정이 공원 매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부산과 경기도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박완희 청주시 의원과 허창원 충북도 의원 등이 아파트 개발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침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